우리 집안이 트럭 몰고 쓰레기짐이나 옮기는 거지 집안이랑 사돈을 맺는다고? 이 결혼 파혼이야.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신랑의 어머니의 외침이 울려 퍼지는 순간 모두가 경악에 빠졌습니다. 하얗게 질려버려 흐느끼기 시작하는 예비 신부, 울고 있는 자신의 딸을 보던 신부의 어머니는 학창 시절 자신을 매일같이 괴롭힘으로 끔찍한 악몽으로 밀어넣던 폭력의 주범이었던 동창생이 이번엔 자신의 딸을 악몽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어린 자신은 그 폭력을 당해낼 수 없었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실 창가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50 초반의 나이에도 단정한 차림새와 깊이 있는 눈빛을 간직한 그녀였죠. 서진의 손가락 사이로 회전하는 만년필은 오늘따라 유독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딸 지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27살의 지우는 서진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대학병원 소아과 전문의로 일하는 지우는 같은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인 알았어, 지우야. 엄마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지? 뭐가 좋을까? 서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아이, 어머니, 그냥 편하게 오세요. 도연이 어머니도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 말에 서진은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 태강건설의 회장이지만 서진은 항상 겸손했어요. 화려한 옷이나 값비싼 보석보다 검소한 차림을 선호했고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는 법도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 가난했던 기억이 그녀의 삶의 태도를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김 비서님, 이번 주말 상견례 일정 잡아주세요. 인터폰을 통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작은 운송업체를 운영하셨고 가족들은 늘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한평 남짓한 화장실도 없는 새방에서 살던 시절 학교에서는 냄새난다, 더럽다라며 따돌림 당했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회장님, 이사회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서진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19에 미국으로 건너가 식당 일을 하며 고등학교를 마치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죠. 귀국 후 아버지의 작은 운송회사를 건설자재 운송 전문 기업으로 키워냈고 마침내 건설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태강건설은 국내 최고의 건설사 중 하나로 우뚝 서 있었어요. 지우야, 이번 상견례는 어디서 하기로 했니? 저녁에 집에 돌아온 서진이 물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운 날 한정식이요. 도연이 어머니가 예약하셨대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의 눈빛에서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묻어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지우는 어머니처럼 정직하고 성실했죠. 의사가 되기 위해 밤새 공부하던 모습, 환자들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모습이 서진은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도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내가 좋다면 엄마도 좋단다.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견례 당일 서진은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정중한 느낌의 진주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였어요. 화려한 장신구 대신 작은 진주 귀걸이만 했죠. 어머니, 너무 예쁘세요. 지우가 감탄했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어요. 가자. 내 미래의 가족들을 만나러. 한정식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진은 문득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그 감정을 슬며시 밀어냈어요. 오늘은 지유의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이 상견례가 그녀의 지나간 상처를 되살리고 딸의 행복을 위협할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한정식집 고운 날에 고풍스러운 한옥 대문을 지나자 은은한 전통 음악이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서진과 지우는 안내를 받아 미리 예약된 별실로 들어섰어요. 방 안에는 이미 3명이 앉아 있었죠. 서진의 시선이 맞은편 여성에게 닿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도연의 어머니 최명희입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서진의 귓가에 30년 전 교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그 얼굴, 그 목소리는 틀림없었습니다. 학창시절 서진을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동창생 최명희였죠. 반갑습니다. 윤서진입니다. 서진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인사했습니다. 명희의 눈이 잠시 멈칫했어요. 서진을 알아본 듯 했지만 확신하지는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서로 소개가 이어졌고 강도연은 정중하게 일어나 지우의 어머니에게 깊은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지우를 많이 아껴주세요. 도연의 아버지 강민석 씨도 따뜻한 미소로 서진에게 인사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서진은 명희의 시선이 자신을 향할 때마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고등학교 동창 아니세요? 명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감출 이유는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영신여고 졸업했습니다. 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그 운송회사 딸 맞지? 윤서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우와 도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봤죠. 어머 세상에, 이런 우연이. 우리가 같은 학교 나왔다니. 도연아, 들었니? 명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상견례는 겉으로는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음식이 차례로 나왔고 두 집안의 대화는 이어졌어요. 하지만 서진은 명희의 눈빛에서 과거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명희는 대화할 때마다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편한 미소를 지었어요. 서진아, 지금은 뭐하고 지내? 명희가 갑자기 반말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얕잡아 보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어요.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명희가 코웃음 치며 말했어요. 어떤 사업인데? 아버지 운송회사를 이어받은 거야? 서진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네, 처음에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 뭐, 그 집안 사정이 어디 갔겠어. 명희가 술잔을 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트럭 몰던 집안은 그대로 트럭 몰고 있는 거지. 식탁 위로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어머니, 무슨 말씀을. 지유 양은 의사라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어디서 그런 머리를 물려받았을까요?
명희의 말에는 미묘한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지우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아이였습니다. 모든 건 지우의 노력 덕분이죠. 식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명희는 연거푸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즐기는 편이라는 도연의 설명이 있었지만 서진은 그 안에 숨겨진 불편한 감정을 눈치챘어요. 술 기운이 오른 명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서진을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기억나? 너 매일 같은 옷 입고 다녀서 냄새난다고 교실 맨 뒤에 혼자 앉았잖아. 서진은 그 말에 굳어버렸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빨래를 했지만 겨울에는 옷이 마르지 않아 약간 습한 채로 입고 학교에 갔던 기억. 그때마다 명희를 비롯한 친구들이 코를 막고 자리를 피했던 순간들. 어머니, 도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술에 취한 명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찌 트럭 몰고 쓰레기 짐이나 옮기는 집안이랑 사돈을 맺겠냐? 명희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이 결혼 파혼이야.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연은 충격에 빠진 채 어머니와 지우 사이에서 갈등하는 표정이었죠. 강민석 씨는 당황한 기색으로 아내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정신 차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명희는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 잘못했어? 저 가난뱅이 딸내미랑 우리 아들이 어울려? 말도 안 돼.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가자. 어머니.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연 씨, 죄송합니다만 이만 자리를 떠보겠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도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지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돌리고 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문을 나서며 서진은 명희의 마지막 말을 들었어요. 그래, 가라. 어차피 우리 집안과는 격이 달라. 한정식 집을 빠져나온 서진과 지우는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지우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서진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상처와 함께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멀리서 깜빡이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분노가 뒤엉켰어요. 30년 전 학창 시절 매일같이 듣던 최명희의 조롱과 멸시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가난한 집 딸년. 서진은 명희의 말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새벽 3시 결국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지우의 방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왔죠. 어머니처럼 딸도 잠들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지우야, 들어가도 될까? 서진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붉게 부어오른 눈의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서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딸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 지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진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실래? 옛날에 내가 잠 못 이룰 때 항상 해주던 거.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어요. 서진이 우유를 데우는 동안 지우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무의식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도연이는 잘못이 없어요. 지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도연 씨는 좋은 사람 같더구나.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도연이 어머니는 왜 그렇게 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은 데운 우유를 2잔의 머그컵에 나눠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자신의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 명희 씨도 그런 것 같구나. 학창 시절의 그 우월감, 허영심을 아직도 놓지 못한 거지. 지우는 우유잔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어머니와 도연이 어머니는 어떤 사이였던 거예요?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딸에게 그 부끄러운 과거를 모두 말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진실을 감출 이유가 없었어요. 명희는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아이였어. 부잣집 딸이었고 예쁘고 공부도 잘했지. 서진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나는 가장 가난한 집 아이였단다. 아버지가 작은 트럭으로 짐을 나르는 일을 하셨거든. 우리 집은 화장실도 없는 좁은 방 한 칸이었어.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할아버지의 운송회사가 그렇게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는 것을 처음 듣는 듯 했습니다. 명희는 매일같이 나를 놀렸어. 냄새난다, 더럽다, 가난뱅이. 다른 아이들도 그녀를 따라 나를 괴롭혔지.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묻힌 상처가 느껴졌어요.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강건설을 일으키신 거예요? 서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작은 트럭으로 시작했지.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트럭 3대를 가진 작은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 처음엔 건설 자재만 운송하다가 점점 자재 공급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결국 건설업까지 진출하게 됐지. 지우는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하지만 오늘 보니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가 봐. 서진이 우유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과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어. 지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저와 도연이는? 서진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걱정 마.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단다.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4시가 넘은 시간, 누구일까 의아해하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태강건설 기획팀장 김재현이었어요. 재현 씨, 무슨 일이에요? 서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내일 저녁 임원 회식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고운 날 한정식으로요. 서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고운 날이요? 어제 제가 갔던 그곳? 네, 홍보팀에서 그곳이 요즘 유명하다고 해서 예약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신가요?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그곳은 최명희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었던 거죠. 도연이 어젯밤 상견례 장소를 정할 때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내일 회식 참석하겠습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서진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지우가 의아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명희가 말했잖아. 우리 집안과 그들은 격이 다르다고. 지우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결연함을 발견했어요.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딸만큼은 나처럼 무시당하게 두지 않을 거야. 서진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새벽빛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서고 있었어요. 세상은 변했고 이제 윤서진은 더 이상 그 가난했던 소녀가 아니었으니까요. 지우야, 이제 좀 자자.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테니. 서진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향했지만
서진의 마음은 이미 다음 날의 고운 날 한정식으로 가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고운 날 한정식은 평소보다 더욱 분주했습니다. 최명희는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을 다그치며 식당을 완벽하게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태강건설의 임원진 회식이 저녁에 예약되어 있다는 소식에 그녀의 눈빛은 욕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것 좀 봐. 뭐가 이렇게 지저분해. 다시 닦아. 명희는 이미 반짝이는 테이블을 가리키며 직원에게 소리쳤어요. 부엌에서는 최고급 식재료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홀에서는 직원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명희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명희의 남편 강민석은 한쪽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보, 그렇게 직원들에게 소리치지 마.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희는 남편을 향해 날카롭게 시선을 돌렸어요. 당신은 뭘 알아? 오늘은 우리 식당의 미래가 달린 날이라고. 태강건설이 단골이 되면 우리 식당이 얼마나 잘 될지 알아? 민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아내가 보인 행동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아들 도영과의 관계도 어색해졌고 아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민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명희는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 여자가 정말 태강건설 회장이라고? 믿기지가 않아. 어쩌면 거짓말일지도 몰라.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이가 확인했대. 윤서진 회장님이 맞다고.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 오늘 태강건설 회장이 오면 내가 직접 사과할 거야. 그리고 우리 도연이와 그 딸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할 거고. 한편 태강건설 본사에서는 서진이 차분하게 오늘의 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옷을 골랐어요. 우아한 테일러드 수트와 간결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품이 있는 구두까지. 그녀의 차림새는 단순하면서도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오늘 회식에 참석하실 임원진 명단입니다. 비서가 문서 하나를 건넸어요. 서진은 명단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태강건설의 핵심 임원 20명과 최근 승진한 팀장들까지 총 30명이 넘는 인원이었어요. 모두 참석 확인됐나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모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에서 발표할 인수계획 자료도 준비해 주세요.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젯밤 딸의 눈물 젖은 얼굴, 그리고 30년 전 자신이 겪었던 수모가 교차했습니다. 한편 지우는 병원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으로 도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우리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지우는 한참을 메시지만 바라보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어요.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해. 오후가 깊어가고 고운 날 한정식에서는 태강건설 회식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자신이 직접 특별 메뉴를 구성했고 최고급 술도 준비했어요. 그녀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오늘 태강건설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아 단골로 만들고 그 기회에 어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하며 도연과 지우의 관계도 다시 이어보는 것. 사장님, 태강건설 임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명희에게 알렸어요.
명희는 급히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가장 비싼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뽐내려는 의도가 역력했죠. 태강건설 임원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문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아부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고운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명희는 눈을 반짝이며 입구를 주시했어요. 그녀는 오늘 태강건설 회장을 만나 어제의 일을 무마하고 도연의 미래를 위해 사과할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 회장이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였죠. 태강건설 회장님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주차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희는 급히 자세를 바로하고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식당 앞에 멈췄고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어요. 명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가장 공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인물을 보는 순간 명희의 미소가 얼어붙었어요. 우아한 정장 차림의 윤서진이 당당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진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명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명희 씨. 명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제의 모든 말들이 메아리 쳤습니다. 트럭 몰고 쓰레기 짐이나 옮기는 집안, 가난뱅이 딸내미. 그 모든 말이 이제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서진은 당당한 걸음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태강건설의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명희는 떨리는 다리로 그들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가난했던 소녀에서 국내 최고 건설사의 회장이 되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어제 딸이 흘린 눈물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고운 날 한정식 특별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진은 주인 자리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태강건설 임원들은 회장의 표정에서 무언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죠. 오늘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네요. 서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식당의 주인이신 최명희 씨는 제 학창 시절 동창이기도 합니다. 임원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명희는 식당 한쪽에서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신 상태였어요. 자, 모두 편안하게 식사 즐기세요.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서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음식이 차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명희는 직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눈짓했지만 그녀 자신은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려 애쓰면서도 계속해서 서진을 힐끔거렸습니다. 몇 번이고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식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오늘 여러분과 중요한 소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태강건설은 다음 달부터 새로운 부지의 복합상업시설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이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태강건설의 야심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진이 계속 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의 식음료 시설 운영권에 대해서인데요. 명희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기대감이 번쩍였어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의 식음료 운영권은 막대한 수익을 의미했으니까요. 원래는 세 군데 업체가 최종 후보였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중 한 곳이 바로 이 고운 날 한정식이었지요. 명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서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저는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어요. 바로 인성입니다.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서진의 표정을 주시했고 명희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기업의 성공은 숫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소통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서진이 천천히 명희를 바라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운 날 한정식은 우리 태강건설의 파트너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희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마음 푸드가 이번 프로젝트의 식음료 운영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서진의 옆에 앉아있던 기획이사가 물었어요. 한마음 푸드가 어떤 회사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한마음 푸드는 장애인과 취약계층 고용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지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의 눈빛을 보냈어요. 서진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와 단둘이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서진의 목소리에 잠시 감정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실내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몇몇 임원들은 감동한 표정이었고 명희는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음식이 식기 전에 다들 식사 계속하세요. 서진이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가 재개되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간간히 서진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명희는 주방과 홀 사이를 오가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명희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서진아. 아니, 회장님.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술에 취해서 실수했어요. 파오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 아들에게까지 죄를 씌우진 말아주세요.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희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제 당신이 내게 했던 말에서 그걸 똑똑히 느꼈어요. 내 딸을 그런 집안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우리 도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지유 양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랑만으로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도연 씨가 어머니의 그런 가치관 속에서 자랐다면 언젠가는 내 딸도 당신에게서 상처받게 될 거예요. 명희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서진이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어요. 이곳은 회식 자리입니다. 체면을 지키세요. 그때 식당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강도연이 급히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뒤에는 지유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명희에게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지유가 여기로 오자고. 도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서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태강건설 임원들이 자리한 회식 분위기를 깨달았어요. 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윤 회장님, 도연이 작게 인사했어요. 서진은 도연과 지우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 씨,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유감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이건 어쩌면 더 나은 기회일지도 모르겠네요. 당신과 지우의 관계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지우를 바라봤지만 지우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긴장감이 식당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서진의 다음 말이 이 모든 상황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란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 흐르는 긴장감은 마치 시간을 멈춰 세운 듯 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과 지우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도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 씨, 서진이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우가 당신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었죠. 도연의 긴장된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는 희망이 담긴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서진이 계속 말했어요.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일이죠. 어제 당신 어머니가 보여준 태도는 우리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윤 회장님, 도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니의 실수였을 뿐, 제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저는 지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서진은 잠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사랑은 혼자만의 용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서진이 천천히 말했어요. 부모의 그릇된 자존심에 휘둘리지 않을 힘이 필요하죠.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지우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니, 지우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도연 씨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서진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지우의 눈빛에는 어제의 상처와 슬픔 대신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야. 서진이 작게 속삭였어요. 어제 저는 상처받았어요. 최 여사님의 말씀에 깊은 상처를 받았죠. 지우가 명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다릅니다. 그는 어머니와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우 양,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어제는 술에 취해서, 아니, 그건 핑계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 오만과 편견이 그런 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명희는 천천히 지우 앞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디 우리 도연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식당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어요.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습니다. 태강건설의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어요. 서진은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지우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이해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서진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때 도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 회장님, 제 어머니의 실수로 인해 우리 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어머니의 생각이 저의 생각은 아니에요. 저는 지우 씨와 윤 회장님을 깊이 존경합니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지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저희의 관계를 인정해 주세요.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도연 씨. 서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결혼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어제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는요. 도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진은 잠시 명희를 바라봤어요. 최 여사님, 저는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특히 30년 동안 굳어진 생각이라면 더욱 그렇죠. 명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하지만 서진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우리 지우가 도연 씨를 선택했다면, 그리고 도연 씨가 이렇게 진심을 보여준다면, 저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지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도연 역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재산으로 판단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하죠.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립니다. 윤 회장님. 제가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계속하는 게 어떨까요? 서진이 제안했습니다. 태강건설 임원들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이었지만 곧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닌 서진의 결정에 대한 존경과 지지의 표현이었죠. 도연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았고 지우는 어머니를 향해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진정한 반성과 깨달음이었을까요? 서진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오래된 상처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이 선택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다고요. 회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그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는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식이 끝나고 서진은 태강건설 임원들과 함께 식당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회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김 비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만 혼자 있고 싶어요. 먼저 가 계세요. 임원들이 모두 떠난 후 서진은 식당 앞 작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회장님.
돌아보니 최명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눈빛 대신 겸손함과 부끄러움이 묻어났죠. 무슨 일이신가요? 서진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명희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명희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30년 전 제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어제 상견례에서 했던 말들.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람이 변하기란 쉽지 않아요. 특히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생각이라면요. 그래요, 맞습니다.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사람은 때로 큰 충격을 통해 변하기도 하죠. 오늘 저는 제 자신의 추한 모습을 거울처럼 똑똑히 봤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무엇을 보셨나요? 교만함, 허영심,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저의 얕은 시선이요. 명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당신을 가난한 집 딸이라고 부르면서 사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저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음이 가난했던 거죠.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도 오늘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의 달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최 여사님, 서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배우느냐 하는 거죠.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이와 지유 양, 그들의 관계를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보상해 드려야 할지.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보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며 지켜봐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여인은 한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서진이 문득 물었습니다. 정말 태강건설이 단골이 되길 바라셨나요? 명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솔직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욕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업 파트너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더욱 그렇죠. 그때 지우와 도연이 함께 정원으로 나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실래요? 지우가 서진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 도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윤 회장님, 오늘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 씨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서진은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럴 거라 믿어요.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는 가정을 만들어주세요. 도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립니다. 서진은 잠시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집에서 다시 한번 상견례를 하는 게 어떨까요? 서진이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한 자리로요. 명희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지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서진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오늘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어요. 차에 오르기 전 서진은 다시 한번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을 때 당신은 나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나는 그 길을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격의 차이가 아닐까요? 명희의 눈에 깊은 깨달음이 비쳤어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에게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서진과 지우는 차에 올랐고 도연과 명희는 식당 앞에 서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지우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서진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때로는 용서하는 것이 복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는 법이란다.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조용히 달려갔습니다. 서진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간직해온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그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작은 트럭 한 대로 시작해온 가족을 위해 평생 고생하셨던 아버지. 그분이 지금의 자신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서진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한 선택인가요? 가을밤의 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반짝였습니다. 서진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딸의 행복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태강건설 본사 대회의실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서진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태강건설의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겸 지우와 도연의 약혼식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시작할까요? 비서가 다가와 물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회의실 안에는 태강건설 임직원들과 도연의 가족,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태강건설이 20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딸 지우와 강도현 씨의